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해바라기를 조금 더 무늬화풍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무늬화풍이라는 건 좀 더 사이적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소사이화와 대사이화 중에서 좀 제가 이렇게 주황과 검정을 섞어서 그 진꽃을 조금 더 문인화풍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좀 더 자유롭게 그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그 안에 진꽃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 진꽃을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어, 밖에 있는 노랑이 진짜 꽃인 줄 알고 그곳을 좀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 진꽃을 좀 잘 그려 놓으시고 이곳에 알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둥그런 어떤 형체를 좀 잡아주시고 이 안에 있는 음, 진짜 꽃을 이런 식으로 담아주세요. 그래 놓고 노랑을 노랑을 이렇게 찍어서 잎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갓꽃을 그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주황색이나 대자색이라고 하는 색을 좀 칠해서 너무 노랗거나 너무 해맑은 걸 좀 금기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놓고 잎사귀를 그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렸던 잎사귀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꽃이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위치도 예를 들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그리고 또 노랑을 칠해서 대자색과 한번 또 합쳐줍니다. 그래 놓고 내가 모양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음, 음, 이렇게 해서 좀 더 과감해지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그려주듯 해줘도 좋고요. 반대로 이렇게 끄집어 들어와도 좋습니다. 단 모양이 다양하게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크고 작고 가늘고 이런 식이란 얘기죠. 다 크기만 해도 안 되고 다 뭐 해도 안 돼요? 작기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한 후에 대자색과 검정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칠해서 영암을 여기에 확실하게 줍니다. 그럼 벌써 해바라기의 형체가 싹 나왔죠. 그죠? 이런 모양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한 후에 지금 그거를 섞어요. 이렇게. 글색과 검정을 좀만 섞어서 너무 저기 해도 안 되니까 여기에 줄기가 이렇게 나갔다가 이쪽으로 확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노랗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검정을 칠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죠. 왜 그렇죠? 이 친구가 결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이. 이렇게 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래 놓고 꽃받침처럼 생긴 어린 잎사귀를 이곳에 해줍니다. 이렇게. 이때 주의할 건 좀 이렇게 노랑 근처에 검정을 많이 넣어서 이 친구를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면 보다시피 어때요?
확연해지죠. 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잎사귀 색을 칠할 때 잎사귀가 너무 노라도 안 됐고 너무 파라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청이라고 하는 색을 이렇게 섞어서 이런 정도의 색이 나오죠. 이렇게 색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에 주황을 조금만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색에서 이제 점점 아까 했던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진 것도 해주고, 그럼 벌써 해바라기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좀 밑으로 처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는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두꺼운 것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과 두꺼운 것이 같이 있어야 좋다는 걸 표현해 주고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 여기에 또 어린애가 하나 더 붙어 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는 좀 덜 지금 아직 안 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 뒷면에 받침이 있는 색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뒤 꽃받침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랑에 대자를 섞은 끝에 약간의 검정 이렇게 해놓고 많이는 안 하고 여기에 조그만한 거 그냥 하나 예를 들어 꽃받침 먼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 놓고 이 꽃받침의 끝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쭉 좀 이렇게 줄기를 좀 한번 해줘 보자고요. 줄기. 여기서 이렇게 줄기를 그래 놓고 이제 노랑 꽃잎 이 각꽃 이 친구를 하나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커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돼요. 워낙은 얘가 굉장히 길어요. 얘는 작고 여러분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해봅니다. 안에서 밖으로 들어와도 좋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좋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도 좋고 이렇게 그래 놓으면 작은 친구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좀 달아주자고요. 서로 다른 색으로. 너무 물론 이 친구는 좀 더 대자색이나 주황을 찍어서 조금 더 잎사귀를 여린 색으로 이렇게 국화 치듯이 작게. 왜 그럴까요? 이 큰 친구하고 섞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큰 해바라기 옆에 작은 해바라기 그리고 이렇게 색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벌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들이 매달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마르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친구의 그 명암을 좀 더 줘도 좋겠고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맥을 좀 해줘도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암이 툭 튈 거고 여기도 그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잎사귀를 인맥을 해주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인맥이 너무 튀면 해바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는 붓으로 그냥 라인 정도의 가벼운 맛을 넣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도 이렇게 이 친구도 이 옆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벼운 맛으로만 이렇게 원래 가장 어려운 게 인맥이잖아요. 이렇게 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해바라기 하나 그려드렸고요. 이것이 문인 사이와 그 중에서도 대사이와의 해바라기 그리는 법이었습니다.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아니고. 왜 그랬죠? 해를 향해서, 즉 황금색 임금이나 충절, 남편, 부인을 위해서 오로지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골드색을 닮은 요것 때문에 꽃의 그 색깔 때문에 뭐 돈 자꾸 그러는데 원래 돈은 아무 여기에 관계가 없었던 화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같이 좋은 순수한 하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되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